시작해보죠. 우리가 미분 자체가 뭔지는 배웠다, 그치?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고, 걔를 f 프라임 x라고 요거를 읽는데, 우리가 미분의 정의를 한 거를 그냥 간결하게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해서 f 프라임 x 이렇게 말하기로 했고, 그러면 이제 오늘 뭘 할 거냐면은 매번 우리가 저기 극한을 구해서 f 프라임 x를 구할 수가 없는 노릇이니 그거를 조금 바로바로 세팅을 해두자라는 그 취지야, 도함수.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마다 이런 극한을 구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니 내가 x에다가 몇을 대입하면 바로 그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이러한 함수, 즉 도함수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야. 근데 그 도함수는 이렇게 뉴턴의 표현 방식으로 이렇게 프라임이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라이프니츠의 표현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D가 디퍼런시에이션의 약자로 미분인데, 그러니까 아주 작은 x와 y의 뭐 비율이다 해서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 미분을 정했을 때를 보면 하나가 가만히 있고 하나가 가까워져서 아주 가까이 있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였잖아. 그 두 점 사이에 x의 변화량이 얼마나 작겠어? y의 변화량이 얼마나 작겠어? 그래서 그걸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fx를 x의 n승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한 번만 그거를 적용을 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x의 n승을 매번 그렇게 극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결론부터 말을 하면 한 번은 이제 좀 할 필요가 있는데, 한 번은 보여줄게요. 우리 미분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죠. 자, 한 번은 이제 그 h를 0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f 프라임 x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지점을 이용하는 방식이었는데 y를 x로 보내서 일단 오늘 할 것 중에 가장 상징적인 내용이 fx를 미분하는 거거든. 얘를 미분하게 되면은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잘 봐주세요. 여기 있는 지수가 앞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깎여요. 이렇게 두 가지 스텝으로 구성이 되거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3x의 제곱 이런 건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니? 2가 앞으로 내려와서 3이랑 곱해져서 6이 되고 x에 있으니까 6이 되겠죠. 자, 1차 항은 어떻게 되겠니? 미분하면 1이 앞으로 내려오고 0승되니까 1차 항은 미분하면 개수만 떨어져 나와요. 기억하세요. 1차 항은 미분하면 개수만 떨어져 나와. 3x 미분하면 3. 아시겠죠? 자, 상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니? 상수는 x의 0승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0을 앞으로 내보내면 무조건 0이 되겠죠. 자, 상수를 미분하면 0이다. 1차 항을 미분하면 개수만 떨어져 나온다. 나머지는 이 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기억을 해줄게. 자, 그럼 이런 규칙이 왜 생기는지를 한 번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다 대입을 해보죠. f가 이제 x의 n승이었잖아. x 플러스 h의 n승, 그 다음에 x의 n승이고 여기가 h예요. 선생님 이런 극한을 어떻게 풀죠?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수학상에서 저기 마플 교과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x제곱 빼기 1부터 시작해볼까? 얘는 합자 공식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x의 3승 빼기 1을 해볼까? 인수분해를.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알고 계실까요? 너무 무시한 질문인가요?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x의 4승 빼기 1 이렇게 올라가면 어떤가요? 합차 공식 두 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x-1 뽑아내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거 와리가리 하는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4승을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부산물로 마이너스 x3승 나온 거를 없애야 되니까 x제곱, x3승. 그랬더니 또 부산물로 마이너스 x제곱. 그 부산물을 없애려고 x제곱. 그랬더니 또 부산물 마이너스 x. 그 부산물을 없애려고 플러스 1. 그랬더니 나온 그 부산물 마이너스 1은 나 필요했던 건데. 자,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가게 되면 x n승 빼기 그 1은 어떻게 되겠니? x-1에다가 여기 x의 n-1승부터 시작해서 1까지 가지 않겠니? 그럼 1이 만약에 h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니? h의 n승. 자, 인수정리 맨키로
x에다가 h를 대입했을 때 0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x-h가 들어가고요. xn-1승부터 시작해서 한번 보자고. 부산물로 나 있는 hxn-1을 없애기 위해서 hxn-2. 그러니까 h는 하나씩 늘어나고 저 하나씩 없어지는 방식으로. 그럼 마지막에는 h의 n승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는 h의 n-1승.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h가 0승부터 n-1승까지 n개가 올라가는 거야. 얘는 n-1승부터 0승까지 내려가는 거야. 자, 이거를 RC가 참고해주게 되면 여기서 이게 이렇게 바뀌죠. x 플러스 h하고 x야. 그러니까 x 플러스 h에서 x를 뺀 거에서 자, 여기는 몇 개만 써볼게요. x 플러스 h의 n-1승 시작해서 얘는 0승까지 떨어지고 플러스 점점점 마지막에는 h의 n-1승까지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 사이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해? x 플러스 h는 하나 떨어지고 h는 하나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 1승 n-1승 더해서 n승이 되는 0승 n-,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하나 떨어지고 하나 올라가니까 얘네 둘이 지수를 더하면 항상 n-를 유지가 될 거 아니야? 자, 이 상태가 되면 얘가 h니까 얘가 아래 있는 h랑 얘가 지워지죠. 잠시만요, 또 반삭. 잘안 보여가지고. 나 그냥 그래. 분명인데 뭐. 자, 그래서 h가 지워져. 여기 다 h에다 0 대입하면은 그 x의 n-1승 그 다음에 저기 h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가 n개. 잠깐만요. 오른쪽이 x 플러스 h. 여기 x 플러스 h의 n-2승이 되는 대신에 x를 하나 살아나는 자,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아니라. 그래서 n-1승이 이거 항이 몇 개야? 그 항이 n개거든요. 왜냐면 n-1부터 0승까지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바로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 사실, x의 n승, 즉 다항식은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항식의 x의 n승이 이렇게 하나만 존재하지 않죠. 이렇게 x의 n승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여기 x의 뭐 n-3승 이렇게 덧셈 형태로 존재하잖아. 그러면 다항식이 서로 다른 게 두 개가 더해지면 어떻게 되겠니? 자, 이거는 가산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리미트에. 결국 그 미분계수라는 거는 리미트잖아. 리미트인데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건 그 f' 그 머시기도 수렴한다는 얘기죠. 수렴하는 두 값이기 때문에 그 리미트의 가산성을 쪼개면은, 다시 말해서 뭐 3x 제곱이랑 6x 이렇게 더해져 있는 녀석을 전체를 미분하게 되면 각각 따로 복박으로 미분하시면 된다는 뜻이야. 각각 리미트니까. 여기까지 됐으면 대부분의 미분이 된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 함수가 사인하고 코사인도 있고 저기 지수함수도 있죠. 근데 수학2하고 심화 미적분의 차이가 수학2에서는 다항함수의 미분만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항함수가 아닌 것들을 초월함수라고 하는데 삼각함수랑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게 이제 심화 미적분에서 다룬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 심화 저거에 대해서 몰라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산성과 배수성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고, 미분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곱셈 미분법이 중요한데, 자, 5, 6, 7. 자, 여기 이제 곱셈 미분법이 왜 저렇게 미분이 되는지 나와 있죠. 그러니까 fx, gx가 곱해진 형태의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역시 또 그 녀석의 미분계수의 정에 이렇게 넣게 되면은, 자, 이거는 그냥 모양만 보고 넘어가죠. 내가 얘네 보라색은 원래 있던 애들이고, 이런 애들을 괜히 더하고 뺐어요. 더하고 뺐단 말이지. 왜냐하면 그 gx 플러스 h로 묶어주고, 이건 fx로 묶어주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각각에 묶이게 돼서 이렇게가 또 f'x가 되죠. 얘는 그냥 h 0으로 가면 gx가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이렇게 원인은 저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곱셈 미분법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요.
fxgx가 더하고 빼진 형태는 방금 다뤘었고 여기 곱해진 형태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곱해진 애 중에 하나만 미분하고 하나는 가만히 냅둬. 그 다음에 더하기 하나 그 반대로 바꿔서 하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는 미분하고 이런 식으로 곱셈 미분법을 계산합니다. 곱해지는 게 3개일 때는 바통터치 f가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가운데 거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더하기 마지막 거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잘 봐봐. 저 그 속미분 저거에 대해서 해볼게. fx 어떤 x의 구색을 이루고 있는 요 3승은 결국에 뭐하고 똑같냐면은 fx를 3번 곱한 거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곱셈 미분법이 되게 되는 건데요. 간단한 숫자 3개를 예를 들었어. 자,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자, 결론부터 먼저 쓰고 가죠. 아까 우리 다항식 미분을 한 것처럼 3이 내려오고 여기가 지수가 하나가 이렇게 깎이게 돼요. 여기까지 똑같은데 안에 있는 게 어떤 x로 구성된 식일 때는 그 녀석을 따로 미분해서 한번 이렇게 곱해주는 요게 추가가 된다는 점이 다음 점이야. 자, 그게 왜 나오는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미분을 하게 되면 곱셈 미분법에 따라서 맨 왼쪽 것만 미분하고 나머지 거 그대로 fx의 2개 이렇게 둘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바통 터치하면 똑같은 애들이 얘 미분할 때, 얘 미분할 때 3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벌써 증명이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겉미분, 속미분이라고 한다. 이 앞에 n이 내려와서 n- 되는 거를 이제 겉에 있는 거 미분한다고 해서 겉미분이라고 하고 안에 거 미분해서 곱해주는 거 속미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미분 가능한 조건. 그래서 이런 미분의 연산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A에서 내가 만약에 미분하고 싶다면 연속은 당연히 깔아줘야 되는 거고요. 그걸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연속 함수인 애들 중에서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인 함수가 있어야만 F'A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아무 때나 F'A라고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야. 함수의 종류별로 가보면 다항함수라는 애들은 실수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고 극한도 다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는 대부분. 그 다항함수는 언제가 문제가 되느냐? 다항함수를 이렇게 A보다 클 때, 작을 때로 좁을 때가 있어요. 여기 안에서는 미분이 다 확실히 보장이 되지만 이렇게 쪼개게 되면 이 경계값에서 어떻게 망가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 경계값에 대한 어떤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1학년 때 했던 그 나머지 정리 검산식 기억나요? 어떤 fx를 x-a로 나눴을 때 몫인 q,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r이라고 할 때 이런 거 많이 했을 텐데 여기서도 이제 미분을 적용을 해서 자, 여기서 어려운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은 재수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일 때 이거 조금 어려웠거든? 근데 지금 그거를 다시 짚을 필요는 없어. 얘는 이제 미분 때리면 훨씬 쉬워지니까. 그래서 이때는 막 여기를 무슨 그 x-a로 다시 한번 나눈 식으로 써서 되게 복잡하게 갔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그냥 미분해주면 겁나 간단하게 나온다라는 거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예제 위주로 풀어 나갈 건데 푸는 거를 보고서 만약에 좀 이해가 좀 더디고 어려워한다 그러면 진도가 느려지되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확인 체크를 잘 푼다. 그리고 집에서도 한번 좀 이렇게 봐주신다면 감사하게도 그러면은 우리 좀 진도를 빠르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나가서 이제 다른 문제집으로도 한 바퀴 더 돌려야 될 거 아니야? 자, 8번 이거에 대하여 자 여기 있는 인수하고 여기 있는 인수가 곱해져 있죠. 그래서 곱셈 미분법을 사용을 합니다. F'X는 자 왼쪽 거 미분하면 뭐가 되죠? 도와주실래요? 2를 미분하면 사라지죠. X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얘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더하기 왼쪽 거 그대로 쓰시고요. 오른쪽 거 미분하는 거 좀 불러주시겠어요? 2x 마이너스 3 끝이에요. 4는 사라지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F'1은 5 빼기 3이니까 2고 여기는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문제 9번. 자,
F1 값이 알려져 있고 F 프라임 0하고 F 프라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 그래서 F 프라임 조건을 마음껏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F 프라임 x를 구해주면은 자 3ax 제곱 그다음 플러스 b 이렇게 끝나 버리죠. c는 상수니까 사라지고 자 F 프라임 제로는 b인데 그게 얼마래? 마이너스 1이래. 여기 하나 값이 나오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F 프라임 1은 3a 플러스 b인데 b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게 5래. 따라서 a는 2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 f1이 4인 거 이용하면 되겠죠? f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a하고 b 더하면 1이니까 1 더하기 c가 얼마다? 4인 거 이용하면 c는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또 저런 거 이거 잘 구해놓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면 안 돼. 저기 마이너스 c야. 이 두 개 더하면 1인데 1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시겠다. 이렇게. 자 아래 거 그 지금 안 풀어도 되죠? 지금 풀시간 주면은 진도가 나가는 속도가 3분의 1로 줄어. 그래서 집에서 잘 풀고 채점까지 해오셔야 돼. 이왕이면 종이로 된 책을 사세요. 네. 아깝나요? 자, 이거 불러줘봐. 요거 자, 저 구하라고 하는 저 식이 딱 문제를 정리해 불러주세요. 우리 많이 했던 거죠. 그 미분이었던 것 같은데. 자, 종인 씨, 육사 가야죠. 육사. 자, 그거 이렇게 진행해 보세요. 진행. 이거 확대시켜 주시. 이거요. 자, 모르겠어. 네, 같이 해볼게요. 보시면은 본 적은 느낌이 나실 거야. S의 변화량이 H죠. Y 변화량의 X 파트의 변화량이 얼마냐면 여기서 여기를 빼면 2H거든. 근데 이 변화 두 개 맞춰줘야 돼. 그래서 여기다 2를 곱하고 여기다 2를 쓰면 맞춰졌어요. 근데 H에다 0을 대입하면 여기 사라져서 F2 빼기 F2거든. 그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를 할 때 아주 가까워지잖아. 하나에 가만히까 하나가 이렇게 다가와서 가까워지잖아. 그거를 내가 비벼진다라고 비유를 했을 때 그게 비벼진 지점이 2니까 F'2에다가 저기 2를 곱한 요렇게 바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이거 보고서 막 여기다가 빼기 F2 더하기 F2 그 짓거리 하는 게 아니라 보고서 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F'2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F'X를 구해볼게. 저기서 4분의 3 x 제곱 그 다음에 3분의 4 x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2를 대입하게 되시면 3 마이너스 3분의 8인데 그래서 3분의 9니까 3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3분의 1 대입하시면 답이 3분의 2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엄청 쉬운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봐보죠. 자, 미분은 결국에 극한에서 나온 거다. 자, 이거 뭘로 바꿔요? 그대로 하면 돼. F 네. 프라임 X. F 프라임 X. 자, 요거 미분계수 정의로 바꾸면 F 프라임 몇으로 바뀌어? X 마이너스 2. 진짜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X의 변화량이랑 Y 변화량의 X 파트 변화량이 똑같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맞춰져서 평균 변화율인데 X가 2로 가까워졌어. 그래서 F2 빼기 F2잖아. 그 비벼지는 지점이 2란 말이야. 그래서 저거는 F'2가 14라는 의미예요. 저걸 저렇게 준 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니? 얘는 X의 변화량이 Y의 X 파트 변화량이 X-1인데 여기서 그걸 좀 빼낼 수 있죠. X 플러스 1로. 이렇게 맞춰졌죠? 얘가 뭘로 바뀌니? F 프라임 1 더하기 X 플러스
플러스 1. 근데 x가 1로 가니까 저거 2분의 1이죠. 네. 그래서 양면에 2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f 프라임 1이. 자, 이렇게 되는 거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번에 혼자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 4x의 3승 더하기 2ax 자, 플러스 b인데 그거에 대한 두 정보 있으니까 대입해서 미정에서 구할 수 있겠죠. 이런 거 좀 건너뛸게요. 자, 그러면은 남아서 이거 풀고 가면 좋은데 확인 체크를. 집에 가고 싶죠. 네. 마음이 생길 때 하세요. 네. 마음이 생길 때. 자, 이거 한번 봐볼게요. 이제 좀 새로운 건데, 자, 분모도 x가 1로 가는 거에 의해서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 0분의 0꼴 부정의 극한이고 우리 미분단을 하고 있으니까 미분과 관련된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내가 어떤 fx의 설정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fx 설정할 때 일단 규칙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은 x가 들어간 거를 다 묶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째로 다 fx로 두셔도 되고 아니면은 x가 들어간 것까지만 fx를 묶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결과는 달라지지 않고요. 근데 이러시면 안 돼요. x가 하나 있는 걸 남겨놓고 얘만 fx로 두게 되면은 얘는 지금 사용하는 그 원리를 활용할 수가 없게 돼요. 이거만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통째로 묶은 걸 fx로 한번 나와볼게요. fx는 x의 n승 더하기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 식도 다시 한번 써보시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x-1분의 fx 이런 꼴이 되는데, 자, 한번 바라봐 보실게요.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가지 않는다면 10이라는 극한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무한대로 가버릴 테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f1은 어차피 0인 게 위에서도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f1은 0이기 때문에 어차피 0이니까 내가 이렇게 괜히 써줘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0이니까. 자, 근데 fx는 다항식이죠. 미분에 대한 프리패스가 고정이 됐기 때문에 얘는 미분 가능하므로 f 프라임 몇이죠 이거? 1. 그게 10이라는 조건을 보여준 거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치환을 하시고 주어진 식이 f 프라임 어떤 상수에 대한 값을 주어진 거다라고 조건을 정리하시면 문제가 끝나는 건데, 자, 여기서 f 프라임 x를 구해볼게. f 프라임 x는 n의 x의 n-1의 플러스 2로서 내가 여기다 1을 대입하게 되면 n 플러스 2가 나오는데 걔가 얼마다? 12다를 이용해서 n이 10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통째로 치환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미분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 봐볼게요.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그 fx가 이렇게 구간함수죠. 각각의 다항식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는 미분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 경계에서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미분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연속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윗식에다가 1을 대입했어요. 그러면 4가 나오는데 4가 가지는 성격은 뭡니까? x가 1일 때와 1보다 클 때니까 뭐하고 보죠? 1에 더해 무슨 값? 극한값. 무슨 극한? 1보다 큰 거니까 우극한. 그리고 1이랑 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그 4가 나온다라는 의미야. 그 다음에 x가 이제 1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면은 아래에다가 대입을 하게 돼서 걔가 a 플러스 b고 연속이 되어야지만 미분계수를 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죠. 미분 가능하려면 이제 미분계수를 구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그 꼼수랑 정통 다 보여줄 테니까. 기본적으로 해서 1의 우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h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0 플러스와 얘가 우미분계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고정되어 있는 점 a가 이렇게 있을 때 왼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져서 미분계수를 형성한 좌미분계수라는 애가 있고, 오른쪽에서 움직이는 애가 이렇게 가까워져서 형성한 우미분계수가 있거든. 미분 가능할 요건은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이제 같을 때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미분은 두 가지가 표현이 가능하죠. 그 지점을 이용하는 방식과 그 변화량을 이용하는 방식으로요. 여기 들어가는 식은 똑같아요.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 그러니까 여기서는 1이니까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H. 요걸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얘일 때는 위의 식이 이걸로 쓰일 거고 이거일 때는 이걸로 쓰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위의 식은 1 플러스 H가 위의 식이 사용이 되니까 3에 1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1에서 F의 1은 그 4니까 그 4를 빼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는 함수값이야. 그래서 얘는 항상 F4인 거야. 여기일 때도 이해되시겠죠? 아래식 한번 해보시면은 자 얘는 그 1 플러스 H를 아래에다 대입해야 되니까 요렇게 되고요. B 요렇게 되고요. 여기서 F1을 빼는 건데 F1이 A 플러스 B야 4야? A 플러스 B. 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자, 잘 보세요. 이 식에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1의 우극한과 좌극한인데 얘는 그냥 F1이란 말이야. 그래서 F1은 이거를 항상 써줘야 된다고요. 4예요, 4 항상. 자, 빼기 4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 그래서 H분의 요거 그간같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에 거 먼저 위에 거를 이제 1번 아래 걸 2번이라고 해서 1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3으로 묶으면은 그 제곱 빼기 제곱 합차 공식이죠. 한 번 빼면 H, 한 번 더하면 H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 H가 이렇게 약분이 돼서 H에다 0을 대입하면은 그 우미분 계수가 6이 나왔네 이렇게 말이죠. 그럼 자미분 계수는 좀 시켜볼까? 자 자미분 계수는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리미트 이제 어차피 자미분 계수의 요소가 다 반영이 됐으니까 그냥 0이라 써도 상관없어요. 그거에 맞게 식을 다 적용을 했기 때문에 자 A 플러스 B 플러스 AH 여기 빼기 4 자, A 플러스 B 마이너스 4 AH 그거분의 H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먼저 얘가 지금 미분 가능하다라고 결론이 났죠. 그러니까 얘가 존재를 하고 그게 6이랑 같아져야 되거든. H가 0으로 가면 얘가 0으로 가는데 얘가 0으로 가는데 얘도 0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 A 플러스 B가 4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위에서 A 플러스 B가 4라고 구하지 않았었어요? 4니까 괜찮죠?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된 거예요. 네, 맞아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렇게 나왔고요. 지금 여기 A가 달렸기 때문에 B가 하나니까 B가 미운 노릇했겠죠? B를 없애버릴게. 그럼 B는 4-A니까 이거를 대입해서 여기다 다시 식을 쓰시게 되면요. 4-A니까 여기는 지워져서 AH만 남으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맞아. 미안. 이 논리까지 갈 필요도 없이 A 플러스 B가 4니까 지워져서 이렇게 A가 남게 되죠. 극한값이. 이게 이제 좌미분 계수인데 미분까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A가 얼마? 6. 그렇지. 좋아요. 6이 되는 거고 그 관계식에 의해서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아주 정석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이제부터 그 개꼼수를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정통적인 F의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게 같음을 이용해서 구하는 가장 정석적이고 수학적인 오류가 하나도 없는 방법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얘하고 분명히 동치가 아니고 수학적으로 다르지만 다항함수에서 그러니까 수학적인 다항함수까지 나오잖아. 다항함수에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꼼수인데 우리 방금 미분을 배웠잖아. 이거의 F'X는 6X고 이거의 F'X는 이제 A란 말이야. A 플러스 B는 똑같이 4 아까 나왔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1을 대입해서 A는 6 이렇게 나와서 바로 구하는 방식이에요. 엄청 빠르죠. 그러니까 이게 뭔 차이냐면은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중요해서 이건 알고 가셔야 돼요. F의 좌미분 계수랑 F'을 만든 다음에 그거의 좌극한이랑 다른 거예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저게 같은 값을 갖는 건 맞거든. 근데 개념상 그러니까 방향이 좀 다르다고요. 방향이. F인 상태에서 좌미분 계수를 구한 거랑 미분이 가능한 게 보장이 받아서 F'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좌극한을 구한 거랑은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세상. 근데 이제 빠르게 구하는 이제 방법이니까 객관식에서는 저렇게 방향식에서는 구해도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심한 미적분의 영역에서 적의 성립이 안 되는 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였나? 이렇게 생긴 함수가 터 나오게 생겼죠? 지금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긴 함수가 저게 이제 그 적용이 안 되는 그 함수가 있어요. 근데 팩트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른 개념이에요. 그냥 그래서 꼼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번. 자, 이게 저걸로 나눠 떨어지도록 하는 자, 나눠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 검사식 써볼까? 자, 요 녀석이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혹시 qx가 나머지가 없는 이런 상황을 가리켜요. x에다가 뭐 대입하고 싶니? 2 대입하고 싶죠. 왜요? 잘 말해놓고. 2 맞죠? 네, 2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걸 관계식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 근데 고1 때는 요거 이외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우리 이제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좌우변이 똑같다면은 미분한식도 똑같지 않겠어? 그래서 얘를 미분해 주시게 되면 3x 제곱 플러스 2ax 이게 자 오른쪽 거 써주셔도 되는데 나는 안 쓸게요. 왜냐면 어차피 2를 또 대입할 거죠. 얘 미분하면 x-2 한 개 남잖아. 얘 미분하면 x-2 두 개 남잖아. 얘 어차피 영어로 사라지거든요. 굳이 구태여 쓰지 않을게요. 2를 대입하시면 12 플러스 4a가 얼마? 0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a가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 b는 4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a, b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니? 10승 빼기 1 x 10승 빼기 1 아까 1을 대입해서 0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x의 9승부터 플러스 점에서 1까지 내려간 요거를 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를 풀기에는 조금 이제 헷갈려지기 시작하고 그냥 떡볶이를 그냥 제대로 지내본 거고요. 자 x의 10승 빼기 1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자 요게 2차기 때문에 나머지는 몇 차가 될까요? 2차로 나누면 5차? 2차로 나누면 5차가 돼요 나머지가? 나머지요? 네. 나머지는 1차 1차? 자 우리 숫자의 나눗셈에서는 나머지가 더 무조건 작아야만 되죠. 네, 여기도 비슷한데 나머지 차수가 작아야 되는 건데 1차 이하가 맞는 표현이야. 그래서 1차 이하를 표현하는 식은 이렇게 되죠. 선생님 여기 1차식 아니에요? a가 만약에 0이 되면 상수항이 0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고1 때 했던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x에다가 뭐 대입하고 싶니? 뭐 대입하고 싶어요? 1. 그치, q를 모르니까 1 대입하고 싶죠? 그럼 얘는 0이고 얘는 a 플러스 b. 자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양변에 미분을 하게 되면 10x의 9승 이렇게 되고 자 이거 쓰지 않을게요. x-1승이 뭐 하나 결국 남거나 두 개 남거나 어차피 1 대입해서 없어질 테니까 여기는 a만 남죠. 그래서 1을 대입하면은 여기는 a만 남고 여기는 10이 남아서 a가 10이 나오게 돼요. 자 이거 이렇게 안 써도 괜찮죠? 이해되시죠? a가 10이니까 b는 마이너스 10. 따라서 rx는 10x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나머지가. 그래서 그 나머지 이걸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r을 보고 rx는 뭐냐? r은 그냥 나머지가 상수일 때 r이라고 쓰고요. 나머지가 어떤 식의 구색을 갖추고 있을 때 rx 이렇게 쓰거든. 자 그렇게 하면 여기까지 다 됐고 실력업 넘어가서 도함수 활용 나가기 전에 확인 체크 좀 하나씩만 좀 풀어볼까? 자 미분이 가지는 기하학적인 의미가 뭐였지? 바로 접선의 기울기였죠. F'A는 X는 A의 되게 접선의 기울기였어.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직선의 기울기랑 지나는 점 한 점이 필요하죠.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으면 나는 정확하게 그 어떤 직선이다라고 특정할 수가 있어. 어떻게 구했었죠? 예를 들어 기울기가 3이야. 지나는 점이 1,2예요. C가 어떻게 되나요? 중학교 때 배운 거?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0이 되게끔 Y에다가 2를 대입해서 0이 되게끔. 그다음 기울기가 3인 거는 누구의 개수? X의 개수니까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는 거거든. 자, 왜 하필 이렇게 세팅을 해주느냐? 1,2를 지나니까 대입하면 참이 되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기울기 때문에 달라질 여지가 없도록 0, 0 되게 만드는 거라고요. 한글씨처럼. 저걸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접선의 유형은 저렇게 위의 점을 주어진 경우가 가장 쉽고 그냥 F'A랑 FA 구하면 되니까요.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점에서 접하는지를 몰라.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 F'X가 그 기울기일 때를 통해서 이 X를 역으로 구해내야 돼요. 접점을.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가 제일 어려운데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긋는 거 기억나? 중학교 때도 이게 가장 어려웠죠. 자, 이렇게 뭐 이참수가 있으면 여기 외부의 점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이 접점을 모르잖아. 그래서 매개분수 t를 사용해요. 그래서 t, ft를 지나고 접선의 기울기는 뭘까? f't겠죠. 그거 이용해서 이 점의 좌표를 알고 있잖아. 이 점이 얘 위의 점은 아니지만 직선을 지나는 점이죠. 그걸 여기다 대입해서 t 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얘가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유형별로. 접선의 유형별로 지금부터요. 그리고 직선이 수직일 때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관계 이용하면 되겠죠? 기억나시나요? 네. 나 요거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 두 그래프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만날 때는 교점이 생기는 걸 의미를 하죠. 교점이라는 건 뭔가요? 같은 x값에서 함수값이 같은 걸 교점이라고 하잖아. 그래 교점을 나타낼 때는 FA는 GA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딥한 관계가 있어. 바로 이렇게 접하는 경우거든. 얘하고 얘하고 접하는 거야. 접하는 경우에서는 그 공통 접선이 생기게 되거든요. 접할 때는 만나는 거니까 FA하고 GA하고 같은 거는 당연히 가지고 가고요. 접한다라고 하는 거의 특성상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이 공통 접선을 형성하는 그런 관계를 의미를 해요. 무슨 식이 추가가 된다? F'A랑 G'A가 추가가 됩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재정리를 해보죠. 자, 1번을 봐보실까요? 자, 위의 점 1,2래요. 그러면은 1,2를 대입할 수 있겠죠. 위의 점이니까. 그러면은 2 플러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2라는 식 쓰는 거 이해되겠어요? 위의 점이니까. 그 다음에 Y'을 구하게 되면 6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1인데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은 5 플러스 2a죠. x가 1을 이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얼마래? 5래. 따라서 a는 얼마예요? 0이죠. a가 0이면 b는 1이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어렵지 않죠. 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점 요거 위에 두 점 요거에서의 그 기울기가 아마 같을 때란 말이겠죠? 서로 같을 때. 그럼 이거 미분을 한 다음에 몇을 대입해?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랑 2를 대입했을 때 그게 같다라고 식하면 a, b식 하나 나오고 1,3을 대입하면 a, b식 두 개 나오겠죠. 그러면 식이 완성되겠죠? 거기다 2,7을 대입하면 식까지 나오겠죠? 요거는 여기 예제 2번부터 해보세요. 간단한 거니까. 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볼게. 1,2가 여기 위의 점이 돼요. 위의 점 있죠? 뭐만 알면 되니? 요소가? 접선의 방정식. 네. 그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구분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직선에 무슨 요소가 필요한가요? 기울기? 네,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f 프라임 1을 y 프라임은 지금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인데 여기다가 몇을 대입해? 2를 대입해요, 1을 대입해요? 1이요. 네, x 값을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8. 기울기가 8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시겠나요? y-인데 넘긴 거야. 그 다음에 자, 접선의 수직인 거 1,2를 지나는 거는 똑같은데 그 접선의 수직이어야 되니까 요 기울기만 마이너스 8분의 1로 바뀌면 되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건데. 자, 그 다음 예제 가볼게요. 예제시 3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기울기가 3인, 이게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야. 접점이 어디예요?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알아내야 돼. y 프라임은 3x, 저기 있죠? 2x 마이너스 3인데 그 기울기가 3일 때야. 따라서 x는 몇이죠? 3이죠? x가 3이면 y는 몇이에요? 0이죠? 그래서 3,0이 그 접점이었던 거야. 이렇게 접점이 아니라 기울기로 추론할 수가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3일 때 이렇게 식을 둬서.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게요. 기울기가 3이고 3,0을 지나면은 식 이렇게 세워주시면 끝나죠? 정리하시면 되고. 자, x축이 평행한데 x축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에 평행하다라는 건 직선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기울기가 몇이니? 기울기가 x가 이렇게 변하는데 y가 변하지 않았어요. 0. 0이죠. 기울기가 0인 케이스야. 그래서 얘가 0인 케이스예요. 따라서 x가 2분의 3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전공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 x가 2분의 3이고 기울기가 0이니까 기울기가 0이고 2분의 3, 자, 몇을 지나는 거죠? y가 몇이 나오죠? x가 2분의 3일 때 4분의 9에다가 2분의 9,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9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 결국에 y는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전공법으로 해도 이렇게 나오고요. 아니면은 기울기가 0인 거, 우리 이거 직선의 방정식 모양이 y는 상수꼴인 거 알고 계시잖아. 그래서 y 값만 하나 구하셔갖고 그냥 바로 쓰셔도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생긴 직선은 기울기가 몇인 거니? 기울기가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는 거야,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은 이제 x 값을 하나 알면 구할 수 있죠. 함수는 아니지만 직선의 방정식 자체는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거는 기울기가 우리는 지금 f'이 어떤 값을 갖는, 다시 말해서 수렴하는 상황을 갖고 있는데 저거는 f'이 수렴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좀처럼 만나기 쉬운 타입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예제 중에서. 자, 4번 봐보자. 자, 요거 기울기가 몇입니까? 1이요. 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요. 어우씨 잠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본 이유가 요즘 애들 그렇게 많이 얘기하더라고. 선생님 왜 진상이세요? 저희 마이너스 9, x 플러스 9y라고 돼 있는지 몰랐어요. 예, 이렇게 표준형을 바꿨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9분의 1인 거죠? 네. 얘랑 수직이려면 기울기는 9여야 되는 거죠? 네. 자, 기울기가 주어진 유형이죠. 자, 그럼 y 프라임이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인데 얘가 9일 때 x 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x 마이너스 7, 잠만, 저거에 접하는 마이너스 9분의 9. 여기 지워지죠? 소리.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죠?
3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퀄 0이니까 3일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x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기울기가 9인 게 두 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젠 그래프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9인 거 이렇게 두 개 있을 수 있죠?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x가 1일 때 y는 몇이 나오나요? 저일 때 y는 6이 나오죠? 네. x가 마이너스 3일 때 몇이 나오나요? 마이너스 27, 93, 27, 2가 나오죠? 그래서 기울기는 9로 공통이니까 직선이 1,6을 지나는 요거 하나랑 직선이 마이너스 3,2를 지나는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자, 이거는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외부의 점에서 근.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걸 대충 얘기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개인 빠지지. 자, 0,-4에서 근 접선. 자, 저거는 외부의 점이란 말이야. 요거는 이제 아래로 블록화 이렇게 된 건데 그 0,-4 이렇게 외부의 점에서 그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봐라. 내가 이 접점을 아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그걸 모르니까 t, ft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y 프라임은 2x-2죠. 그러니까 t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기울기가 요거고 지나는 점이 t, t제곱 마이너스 2t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식이 좀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근데 이 직선만큼은 0,-4를 지나죠. 그래서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t 곱하면은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2t 뒤에 남아있는 거 t제곱 마이너스 2t 얘는 사라지고요. 잠깐 마이너스 t제곱이 마이너스 4니까 t제곱이 4니까 t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지. 지금 t가 양수이냐 음수이냐 그걸 안 정해졌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접선이니까 두 개가 그어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 t가 2일 경우 여기서 대입하시면 직선이 완성이 되죠. y는 2x-2 이렇게 나오고요. t가 마이너스 2일 경우 y는 마이너스 6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일 경우 4하고 4니까 플러스 8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것도 역시 같은 유형인데 근데 이따 풀어볼 때 이 외부에서 그은 점만 해볼게요.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자, 다음 6번 보시죠. 이 곡선이 얘랑 접한데 그냥 몰라 쟤랑 접한 이제까지 나왔던 것처럼 접점을 알려준 것도 아니고 기울기는 알려줬네요. 저거랑 접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t를 언제 사용했냐면 그 접점을 모를 때 사용을 했거든요. 어디서 접하는지를 모르잖아. 어디서 접하는지를 알아야 그 점을 대입해서 a를 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역시 얘도 앞에 유형과 비슷하게 t, ft로 두면 됩니다. 자, y 프라임은 6x 제곱 플러스 a야. 자, 그러면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볼게. 기울기가 6t 제곱 플러스 a x-t에다가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2t 3승 플러스 at 플러스 1 t 값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그 접선이 다 결정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이렇게 된 애가 결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이 직선이 결정이 됐는데 y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기울기가 7이래. 그러니까 기울기가요 7이면서 y절편 구해볼까? x가 0일 때 마이너스 6t 3승
마이너스 4t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8t 얘랑 지워지고요. 땡큐.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3인 이 두 가지를 성립하는 직선인 거죠 제가. 그럼 여기서 나오죠? 넘겨주면은 t 3승이 1인데 이거 근이 몇 개일까? 두 개. 한 개. 자 복소수 실근이 한 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3차식은 무조건 근이 3개야. 단지 그게 실수에서만 있는 건 아닌 것일 뿐이야. 이거 오메가 3승 거기서 나온 건데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여기 편배시 t가 0보다 작으니까 t가 1이 나오는 거야. 우리는 실수에서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자, t가 1이기 때문에 a도 1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a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아래 것도 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돼. 2번부터 같이 저거 해보시면 되고요. 일단 평균값 정의 전까지 여기 7, 8번까지 보고 진도는 더 안 나갈게요. 다음 시간에 평균값 정리부터 해볼게. 벌써 90p까지 왔다. 머리는 텅텅 빈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풀어 나가야 돼. 지금 아닙니다. 보시면 열심히 해주셔야 돼. 그 접선의 방정식까지가 저기 중간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요거 숙제하고 그 백업해줘. 그 다음부터 우리 중간고사 모의고사 계속 볼 거예요. 작년에 만나서 했던 거 있죠. 그거 방학 지금 이제 방학 시작했죠. 지금부터 해 나가면 지난 다음 시간부터 좀 낫겠죠. 자 공통 접선. 두 그래프가 접하는 상황에서는 그 접하는 지점의 함수값이랑 미분 계수값이 같다고 했죠. 자, 1,2에서 접한대. 자, 얘를 내가 F라고 주고 얘를 G라고 줄게요. 그러면은 F1하고 G1하고 마이너스 2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F'1이랑 G'1이랑 같은 거죠. 접하는 거가. 자, 이거 기억 가능하시죠? 자, 그러면은 F1은 뭐냐면 A 플러스 1 더하기 1인데 걔가 마이너스 2라는 거고 G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C인데 걔가 마이너스 2라는 거야. 여기서 C가 나와버리네? C가 1로 나와버리죠. 네. 그쵸? 네. 아닌 것 같은데? 마이너스 1로 나오죠? 네. 잠깐만. 여기다 정신 이상한 것 같아. 마이너스 1이. 그쵸. 마이너스 1로 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으로 나와버리고요. 자, 이제 식이 하나 더 필요하죠. F'X는 그 2X 플러스 A고 G'X는 마이너스 3X 제곱인데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은 A 플러스 2랑 마이너스 3이랑 같음으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죠. A가 마이너스 5면은 B는 2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ABC값 구했고요. 공통으로 접하는 직선을 구하여라. 자, 이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 그 직선의 접점, 지나는 점은 알았죠? 그럼 기울기만 알면 되죠.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을 얘기해버렸네. 기울기만 알면 되죠. 자, 그러면은 G'1 몇입니까? G'L 마이너스 3. 네, 마이너스 3이니까 지나는 점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의 밥 먹었니? 네. 자, 1,1에서 만난대. 그리고 이 점에서의 그 접선이 수직이래요. 자, 1,1에서 만나는 건 맞아. 교점은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수직인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1 지나는 게 더 확인이 되죠. 얘가 1,1 지나야 되니까 A 플러스 B는 1이라는 게 하나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 녀석의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3이죠. x가 1일 때 네. 3이죠. 자, 오른쪽 녀석은 x가 1일 때 2ax 플러스 b인데 x가 1일 때 2a 플러스 b죠. 근데 두 개 무슨 관계야? 수직 관계죠. 그러면 두 개를 곱했을 때 몇이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이 기억식이랑 니은식을 연립하면 되겠죠. 자, 잘 보세요. a 플러스 b가 1이니까 요거 a 플러스 b로 찢어줄게. a하고 a 플러스 b. 그럼 요게 1이니까 요거 a 플러스 1로 바뀌죠. 이렇게. 요거 이해되실까? 그럼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3분의 4면은 b는 3분의 7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지금도 여기까지 하고요. 풀어보시죠.